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소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4월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혹시나라도 나는 빠르게 정리해서 시험에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카테고리 중에서 중졸 검정고시 파트로 들어가면 작년 8월에 시험 본 거를 간단하게 기출문제 해설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좀 더 빠르게 공부 하실 수 있고요. 나는 좀 더 자세히 공부를 찬찬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이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지문이 나오면 맨 끝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김유정이라는 사람이 뭐를 지었어요? 동백꽃이라는 작품을 지었죠. 아, 그러면 이 동백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으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졸에서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꽃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게 많을까요? 부정적 의미가 많을까요? 아무래도 긍정적 의미가 많겠죠. 그러면 뭔가 이 동백꽃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보면 좋으시겠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이는 큰 소리를 하거나 제가 준 것을 남의 하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본 감자가 맛있단다 라고 얘기를 했죠.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아, 그러면 뭔가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감자를 준 거겠네요. 나는 고개도 돌려버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 하는 소리가 들렸던 거죠. 이건 또 뭐야 싶어서 내가 비로소 돌아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대요.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지만 여지껏 까무잡잡한 점순이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다무자를 빨개진 적이 없었대요. 아,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나라는 말이 나오고 누가 나왔어요? 거절을 당한 점순이가 나왔네요. 점순이가 나한테 준 거는 뭐고요? 감자고요. 감자를 왜 줬을까요? 맛있다고 하면서 너 한번 먹어봐라 했는데 나라는 애가 그걸 거절했으니까 아, 감자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주거나 화이트데이 때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탕 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순이가 나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관심을 의미하는 거겠죠. 애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를 보세요. 나는 거기 영어로 말하면 I에 해당하죠. I는 몇 인칭이에요? 그쵸. 1인칭이죠. 근데 내가 지금 뭐예요? 주인공이잖아요. 아, 이 이 소설의 시점은 바로 2인칭 주인공 시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소설에서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달라고 해볼게요. 가에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가 한참 나를 이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른거렸어요. 아마 점순이 입장에서 거절당해가지고 굉장히 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을 떼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힝하게 달려간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르시면 맨 끝에 보면 이런 식으로 단어 설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어쩌다 동네 어른이 야,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며 염려마세요. 갈 때 되면 어른이 가려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받은 점순이었대요.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이는 얼병이도 아닌데 분하면 나의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구니로 확 모지게 후려 세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 이가 아닌데 눈물까지 어른어른거리면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약한 꼴을 하고 가더니 그들은 나를 보면 잡아먹으러 길을 복복 쓰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동백꽃이라는 작품은 어느 시중교재마다 다 있거든요. 이 작품을 한 번은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잘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약한 그거를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길을 뻑뻑 쓰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 소설 전체를 읽어보면 닭싸움을 시키는 거 알 수 있죠.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네 집엔 이게 없지. 이거는 다 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주면서 너 이런 초콜릿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 이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주인은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땅을 부침으로 일상 굽신거린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땅을 이렇게 쓰는 권리를 주는 사람의 딸이 바로 점순이고 우리는 소장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볼게요.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서 집이 없어서 곤란을 지날 때에도 어떻게 됐대요. 점순네가 집터를 빌리고 그 입에 집을 또 짓도록 허락해 주었대요. 마련해 주었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또 뭐예요? 점순네한테 가서 구워다 먹으면서 아이고 우리 점순이네 인품이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점순이하고 나는 둘 다 17살 지금으로 말하면 고1이겠죠. 17씩이나 된 것들이 수근수근 붙어 다니며 동네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어머니였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이가 노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은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1번 보도록 하겠어요. 윗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서술자 나오면 이제 시점 물어보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즉 뭐예요?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요 얘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에 나타난 점순의 심리 상태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를 보겠습니다. 게다가 눈에 도공울리가 한참 나를 쏘아봤다고 그랬어요. 나중까지는 눈물까지 어린거렸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예요? 쏘아보는 거는 어떨 때 쏘아보겠어요? 분할 때. 그쵸?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기억낸 드윌리즘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과 관심 네, 이거 겠네요. 기억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동백꽃은 나중에 나하고 점순이가 이제 갈등을 해결하고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점순이의 순수한 사랑이, 순박하고 순수한 사랑이 피어나는 곳이기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는 전체적으로 12번, 13번은 줄거리만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었고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소설에서 늘 다루던 시점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보시면서 아, 다른 소설에 나와도 시점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놔야겠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중교재에 소설이 들어가면 소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 때 시점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맨 끝을 보겠습니다. 이육사의 청포다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육사하고 윤동주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1940년대의 시인으로 대표되는 사람인데요. 1940년대 하면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잖아요. 그때의 시인으로서 이육사하고 윤동주가 대표가 되는데요. 일제강점기 때에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요. 그쵸? 독립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크겠죠. 특히 이육사라는 이 사람은요. 264번 즉 제수번호로 자신의 이렇게 시인의 호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 당시에 여러분들 감옥에 간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진짜 잘못해서 나쁜 짓 해서 간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일제히 눈밖에 난 사람들이겠죠. 즉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시를 지었다. 아 그러면 독립운동, 조국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독립, 일제에 대한 저항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기 추격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내고장 7월은 천포다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네, 나라는 사람이 여기 시작하자가 나와 있죠. 근데 내고장에는요, 천포다가 익어가고 있대요. 이 마을 전설의 주저리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포도 보시면 이렇게 청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있대요. 이 청포도에 하늘이 이런 식으로
비친 모습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겠죠. 하늘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었대요. 자,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있는데요. 여기는 밑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도 하늘도 푸른색, 바다도 푸른색인데 저 너머에 하얀색 돛담배가요. 곱게 밀려서 온다고 그랬어요. 밀려서 온다는 것은 뭐예요? 당연시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연시 되는 거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넘어가기 전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 푸른색이에요. 그쵸? 블루색이 되고요. 요거는 뭐예요? 하얀색이라고 했죠.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돼요? 색채가 서로 대비됨을 알 수가 있죠. 그쵸? 마치 그리스의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그리스 마마미아 이렇게 연상하면 좀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바라는 손님은, 이육사가 바라는 손님은 누구일까요? 그죠? 조국의 독립, 조국의 강복을 도와주는 독립운동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쪽 계통으로요. 고달픈 몸으로. 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운동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라고 하는 거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에 대한 확신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글을 맞아서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이 한푹 적셔도 좋겠대요. 지저분해져도 괜찮아요. 그를 위해서. 그와 함께 이 포도를 같이 따먹으면 너무 좋겠대요. 아이야, 우리 식탁에는 응쟁반에, 여기도 응쟁반은 무슨 색깔이에요? 화이트 색깔이죠. 하얀 색이잖아요. 응쟁반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쟁반도 그냥 쟁반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 손님을 위해서, 청포를 입고 오는 손님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응쟁반, 정성이 느껴지시나요?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들어. 그냥 수건이 아니에요. 하얀 세탁이 잘 된 하얀 모시수건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또 하얀색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원래는 하얀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시에서만, 거긴 뭐죠? 맞춤법이 파괴가 됐잖아요. 이런 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여기 영어로, 국어인데도 영어로 써놓은 거, 색채 대비를 통해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15번. 기억 니은 디귿리을 중에서 함축적 의미가 미출주 부분과 유사한 것은,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발표되었고요.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조국 강복을 기다리는 마음, 즉 총포를 입고 오는 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될까요? 여기에서 보니까요. 15번에 몇 번이죠? 네, 여기가 되겠네요. 3번이 되겠네요. 디귿. 그쵸? 3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A에 드러난 하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를 볼까요? 뭐라고 되냐면요. 아이야, 우리 식단에 응젠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은젠반의 하얀 모시수건 정성이 듬뿍듬뿍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홍길동전하고 그 다음에 비문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육사나 윤동주 시인의 작품들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